자, 수능특강 영어 24강 글의 요지 문제 보고요. 문제 번호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글의 요지는 굉장히 문제가 쉬워요. 물론 글의 요지 요즘 출제 경향 자체가 지문은 좀 어렵게 내는 경향이 있어요. 지문은 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지가 우리말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보통 글의 지문이 어려워도 감으로 풀잖아요. 감으로 풀 경우에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알거든요.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이라던가 문장 넣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요지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대충 압니다. 그래서 글의 요지 문제가 지문이 어려워짐에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높은 이유는 간단해요. 선택지가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친환경. 보통 그린이라는 단어가 보통 초록인데 이 그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에코프렌들리가 돼버려요. 친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적 건축의 어떤 효과, 혹은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depend upon, 달라지는 거죠. 뭐에 따라 달라지느냐? 현장 에너지원의 균형에 따라 달라져요. 뭐와의 균형인가 봤더니 건물의 에너지 보존과의 균형이에요. 즉 현장의 에너지원과 건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보존과의 이 균형점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친환경 건축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문장 형태를 봤더니 the more conservative랑 the easier가 나와요. 더 비호급, 더 비호급이 되겠죠? 앞에 하면 할수록 뒤에 거 더 해진다는 표현이에요. 훨씬 더 보존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The building envelope. 보통 envelope 하면 봉투죠. 근데 봉투로 하긴 좀 그러니까 겉을 싸고 있는 외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외피와 절연, 그리고 타이트니스는 꽉 채워져 있는 건데 이건 기밀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라 채워들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어떤 건축에 있어서의 기밀함, 이런 것들이 보존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가 쉬워져? The easier라고 나오지만 형태가 어때요? 지금 it was, easy to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었겠죠?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뭐가 더 쉬워지느냐? 이게 쉬워져요. 본질적인 에너지의 부담을 매치, 어디에 맞추는 거냐? 현장 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에 맞추는 게 더 쉬워지는 거야. 즉, 건물의 외피와 절연성과 건축의 기밀성이라고 하는 게 보존력이 높으면 높아. 즉 뭡니까? 열이 빠져나가고 하는 게 적다라는 거죠. 보존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 부담, 본질적인 에너지 부담을 이 현장의 에너지원의 활용 가능성에 맞추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야. 즉 건축 자재라던가 이런 거에 좀 더 에너지 부담을 씌우는 거죠. 지금 뭡니까? 에너지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건축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 모토가 뭐냐? 보존이 먼저다라는 디자인 모토가 나오게 됐대요. 예를 들어, 자, 날씨가 추운 기후에서는 건축이라고 하는 거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첫 번째, 태양 에너지 획득에 맞추지 뭡니까? 남양에 짓는다는 거죠. 즉, 햇빛을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 왜냐하면 이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집이 따뜻해지니까 에너지 획득, 태양 에너지 획득에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열 보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으면 좋아지겠죠. 뭘 사용하면서? 높은 절연 가치와 이중창을 사용하는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심지어 이동 가능한 절연권까지, 그렇죠? 이동 가능한 절연까지의 이런 것에 집중하게 된대요. 추운 지역. 왜냐하면 추운 지역이니까 열의 손실을 막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되고요. 열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중창이라던가 높은 전열도와 높은 자재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절연성 이동도 가능한가 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에 초점이 맞춰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지역에서 기후에서 관심은 어디에 쏟아지게 되느냐? 일단 외피에 대한 태양 에너지의 통제, 특히 지붕이라던가 서쪽의 정면, 이런 쪽에 해당하는 태양 에너지 통제, 무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통풍과 채광과 더불어 건물 외피, 특히 지붕과 서쪽을 향하고 있는 정면에 대한 태양 에너지의 통제권에 따뜻한 기후에서는요,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건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렇게 보존을 의식한 설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뭐와 차이점을 보이느냐? 이전의 현대적인 경향과 차이점이 보여요. 그렇다면 현대적인 경향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공간에 넉넉하면 일단은 공간이 커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공간이 크면 어때요? 안에서 에너지 효율성이 낭비가 많게 되면 칸막이가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따뜻하죠. 열 손실이 적으니까. 근데 넓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게 되면 공기의 순환이 좀 많이
이동되게 되니까 에너지가 좀 낭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형태의 복잡성, 그리고 좀 커다란 유리창, 그리고 뭐에 대한 의존도인가 봤더니 풍부한 화석 연료와 기계적인 시스템, 무엇에 관련된 난방과 냉방에 대해서 기계적인 시스템과 풍부한 뭐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 그렇죠? 이런 것들, 이게 보통 현대적인 경향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과는 이 보존 의식했던 설계가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즘은 굉장히 쉬워요. 1번 말도 안 되죠. 2번 기회에 따라 달라진다. 요게 메인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쵸? 3번 건강에 이로운 건물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건축 폐기물 언급된 적이 없어요. 5번이죠. 친환경 건축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현장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설계가 중시되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을 압축하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예상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특이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친환경 건축에 대한 거야. 이 건축물 자체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막 문장 구성이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내용 자체가 흥미가 높은 것도 아니고 시의성이 있느냐? 그렇게 시의성이 있는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나와봤자 뭐 어휘 정도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처럼 보입니다.